네, 시장이 연초부터 약세를 보였지만은 이번 주 2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또 그다음에 주요 기업 실적들은 어떨지 아주 중대한 기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시장 진단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기로에 쓴 것 같습니다. 1월에서 그렇습니다. 2월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총평하신다면. 뭐 일단 이번 주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첫 슈퍼위크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실적단에서는 아무래도 어닝 시즌 진행 중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과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에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말 정도부터 어떻게 보면 상승의 기지가 트리거가 됐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 재무부가 발표했었던 국채 발행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오늘 미국 현지 시각에서 새롭게 나올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월물에 대해서는 발행을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일에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증시 상방이든 또는 하방이든 다소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모처럼 코스피가 2,500선 회복하면서 네. 좀 분위기는 좋은데 앞으로 뭐 이것이 계속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확인을 했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4분기 GDP는 예상 상회했고 네. 이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원 PC가 2%대로 내려왔다는 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준이 선호하는 이제 지표, 물가 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로 보면은 핵심 근원 PCE 디플레이터가 2.9%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디스인플레이 기조가 확연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원 PC 데이터 중에 이거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율로 한번 연관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기준으로 1.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6개월 기준으로 1.8%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실제로는 연준이 목표하는 2%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일단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그거죠. 연준과 시장 간에 발생해 있는 이 괴리가 FOMC를 통해서 얼마만큼 줄어들고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PC만 보면은 지금 물가를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연준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이 물가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반대에 있는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 장 초반에는 이런 인플레가 지속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이 있지만 그와 반면에 소비 관련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나온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보면 뭐 달러 인덱스는 소폭 약세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구간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국채 수익률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년물만 유독 6bp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네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가 낮게 유지된다면 미국인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발언 뭐 당연히 나올 만한데 이런 자신감들이 S&P 500 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달려왔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오르는 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이게 가장 큰 악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쉬어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어찌됐건 시장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마법의 공식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선반영이라고 하는 예. 부분들. 네. 지금 보면 이제 실적 시즌도 상당히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견고한 모습 또는 소비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인플레도 시장의 우려보다는 계속해서 디스인플레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좀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에서 보면 다소 시장의 악재가 될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채권 시장 내에서는 10년물과 2년물 또는 10년물과 3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뭐 실업률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각 주별로 좀 뜯어놓고 보면 일부 주에서는 5% 또는 4% 중후반대의 높은 실업률이 최근 들어서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의 실물에 좀 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약간 발생하고 있는 이 괴리가 어떤 모습을 축소가 될지는 당장은 뭔가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월가에 좀 저명한 사람의 말을 좀 빌려오면 그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채권왕으로 불리고 있는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는 상당한 버블 또는 탐욕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는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땐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또 빠지면 또 거꾸로 되죠. 자, 최근 미국 증시 상승에는 기술주들 실적 호조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제외하고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다음에 퀄컴 아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매우 중요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올해 첫 슈퍼위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에 팩트셋에서 되게 흥미로운지만은 좀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데이터를 하나 공개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상장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대략 한 70% 중후반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매그니피센트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기업들을 제외한 S&P 500 나머지 기업들의 4분기 이익 추정치가 전년 대비로 보면 10% 정도 감소할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 기업들을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로는 1.4% 정도 감소할 걸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어닝 시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꽤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도 저희 테슬라라든지 또는 뭐 인텔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올해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 좀 내놓으면서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또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올해 사업 전망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서 테슬라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실적 부진이 하루새 뭐 10% 이상 맞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전기차 수요 부진, 테슬라 실적 부진, 또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또 악영향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좀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어진다 그럴까요? 이번 주에도 이 약세 어떻게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움직이고 또는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전지가 그 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일단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수요에 대한 부진 결국엔 이건 일론 머스크 CEO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꽤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테슬라 내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내부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경기 둔화라든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단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의 포커스는 이익에만 많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결국엔 그 이익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실적의 탑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4분기 진행 중인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매출의 좀 지속적인 부진한 모습들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매출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11월 예정돼 있는데 이번 그 양당의 경선은 좀 싱겁게 끝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이야 뭐 바이든으로 가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좀 우세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이게 점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2차 전지나 친환경 에너지, 이게 민주당 정부가 중점을 둬왔던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으로 해서 정책을 막 이렇게 확확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기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정책이라든지 성향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친환경 쪽은 좀 약세 또는 이제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형성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저는 1기 때보다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라고 네.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뭐 11월까지 대선이 좀 남아있는 시점에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한 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여파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그로 인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이미 좀 가격에 충분히 좀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또는 최근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우려처럼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정치처럼 뭐 이렇게 확확 스윙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친환경 기조 자체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정책 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시장 약세 요인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거 이 부분이 아주 걸림돌이었고 시장도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아주 약세였는데 네, 맞습니다. 부양책이 나왔어요. 아주 네. 대규모 부양책으로 좀 지난주에 반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당장에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지급 준비율을 50pp 인하하면서 시장에는 약 1조 위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이제 문제는 금융시장에서의 이러한 조치들이 실물 시장으로 이어지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내 중국인들의 소비 수요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 가능하느냐에 대한 여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저희가 단순하게 그 내부의 속사정들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큰 그림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7% 이상의 고성장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6%, 지난해 5%대까지 떨어졌고 올해 예상은 4% 중후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장 동력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가 꽤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제 국내 증시와의 좀 연관성을 좀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결국엔 중국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 위안의 환율이라든지 또는 달러 원 환율의 상관관계상에서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한다 그러면 또 그동안 나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금 이동에 좀 영향을 미쳐서 환율에도 상당히 좀 어떤 변동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난해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 연간으로 보면 이제 순유출이 나타났던 게 중국 시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달러 대비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또는 글로벌 전체 교역량의 확대라든지 또는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위안화는 강세로 전환이 될 거고 우리나라 통화도 당연히 동조화되는 모습에서 강세로 전환되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많이 엮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자,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네.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목표가도 속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연초 주가 이게 코스피 약세 보일 때 이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인 게 좀 약간 아픈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시 좀 반등하는 여기 힘이 좀 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어떻게 바뀌어 갈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반도체 업종을 사는 주요 수급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현재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이후에 대략 한 6% 정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전체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보면 연초 이후에는 한 3% 정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해 연말쯤에 월가 IB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수급상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연초 위에 물론 이 오백 이슈도 좀 있긴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이 대략 한 4조 원 정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를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연초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넘게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23년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 무려 21조 원이나 반도체를 순매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계속 좀 부진했었던 국내 증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아무래도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8만전자, 9만전자 얘기하다가 연초에 딱 그냥 찬물이 딱 끼얹어져 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점은 뭐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또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런데 워낙 분야가 다양해요. 맞습니다. 그 흐름을 맞춰서 이 섹터도 좀 뭔가 순환매가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적인 면에서 보면 반도체 어느 분야가 좀 유망합니까? 뭐 일단은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투자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번 31일에 삼성전자의 IR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관련해서는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 업체단의 움직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전방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즉 ETF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이요, 오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을 확신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 톱3. 네.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였는데 전부 다 4분기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4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뭔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는 종목들, 이런 점에서는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주도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분기는 좀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좀 있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이제 적자인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장사들의 이익 턴어라운드 그 여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국내를 좀 더 국한시켜서 좀 본다라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건설업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되면 이미 뭐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부 가격 반영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ETF를 통한 접근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반도체가 작년에 좀 부진했던 반면에 그 공백을 메워준 게 자동차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거기다 또 주주환원 정책도 뭐 네. 상당히 좀 강화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좀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지난주에 현대차 실적에서 보면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한 부분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국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정책 효과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일본 증시에서 펼쳤었던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예. 다양한 대응책들을 내놔라.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리레이팅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는 좀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을 내긴 했었지만은 이제 올해 여전히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선별적인 대응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1월과 2월이 교차하는 그런 한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월은 정말 잊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2월은 또 설 연휴까지 껴 있습니다. 2월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2월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2월 월중 내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반대급부의 요인들이 좀 여러 갈래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뭐 선반영을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되거나 또는 현실화되거나 또 표면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포지션을 좀 줄인다라고 하든지 좀 더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일단 2월 달 정도에는 저희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 좋은 얘기만 장밋빛 얘기만 늘어나서 소용이 없죠.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